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대륙,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대륙을 뒤집어 놓은 MZ세대의 분노, 저항의 시작.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그 나라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후로 홍콩에서 우산 시위 좀 있었지만 정말 국가가 위기에 빠질 만한 그런 저항 없었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독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보다 훨씬 많은 공안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1981년생부터를 M세대라고 하고 그 이후를 Z세대라고 하는데 합쳐서 MZ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30살 미만의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분노를 했고 이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저항을 했는지, 왜 분노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 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탕핑 운동입니다. 탕핑, 일하지 말자. 왜? 우리 미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일해봐야 저 아파트에, 저런 아파트에 우리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을 봐야 그냥 놀자, 쉬자. 그래서 단기 알바 좀 뛰어서 돈 생기면 그거로 좀 먹을 거 좀 사 먹고 전부 그냥 휴대폰, 인터넷이나 하면서 지하에서 그냥 인터넷이나 하고 그냥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소극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에 요즘 욜로족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욜로족의 좀 심화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던 젊은이들이 이제 적극적인 저항으로 전이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것은 바로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 청년들은 왜 이렇게 탕핑을 할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했나? 그들이 박살낸 사다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좌파들이 사다리를 막 없애고 있죠. 사법고시를 없애고 한 사다리를 막 없앱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빈부격차를 딱 치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 여기다 거적대기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고층 아파트들이 막 건설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걸 이제 중국 빈부격차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상징되는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합니다. 그 나라 정부의 강력한 시장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기술, 교육, 부동산 등 중국의 주요 산업 부분에 부담을 주면서 기업들이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고임금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 지방 저임금 공장 노동자 일자리는 갈수록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6에서 24세 근로자의 10월 실업률은 14.2%로 전체 평균 실업률 4.9%의 3배 수준이다.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금융발전실험실은 고등교육을 받은 20살에서 24살의 실업률이 올해 20%를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실업률 5%가 넘어가면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건 중국뿐만 아니고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 4.9%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업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젊은 층 16에서 24살, 24세까지 근로자 실업률은 14.2%인데 문제는 고등학교 이상을 나온 고등교육자들의 실업률은 20% 넘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이 고임금 일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고임금 일자리 경쟁률은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저임금 일자리인데 그건 사람을 못 구하고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는 정도고, 그래서 도시로 다 모이는데 거기 고임금 일자리는 없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20% 이상이 된다. 엄청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미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계속 이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합성 아닙니다. 2021년 8월 20일 날 중국 윈난성에서 제일 큰 도시가 쿤밍 아니겠습니까? 그 쿤밍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14개 동을 다 지었는데 완공 직전에 도저히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이거 계속 더 돈 들여 봐야 손해만 본다 해서 완공 선언 직전에 이 아파트 14개 동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사진입니다. 이 정도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부대개발, 후진타오 시절부터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너무 경제력이 이 해안 지역, 즉 동쪽에 몰리니까 서쪽에 있는 많은 인민들이 힘들다. 그래서 도로 뭐 이런 거 다 깔아주고 사회 기반 시설 다 깔아주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좋은 집들 다 지어 해가지고 많이 지었는데 그 서부 지역에는 그냥 도시 하나, 신도시 하나 전체가 유령 도시일 정도로 분양이 안 돼요. 왜? 일자리가 없는데 거기 뭐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곧 붕괴 위기가 올 상황에서도 중국은 내년 시진핑 취임을 연착륙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6% 이상의 경제 성장률로 맞춰야 되니까 또 몰핀을 넣는 겁니다. 중국 국제발전계획위원회 닝지저 부주임 장관급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통과된 14차 5개년 경제계획에 포함된 102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해당 사업의 재정 지출을 보장하겠다. 돈 더 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정말 큰일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점점 커지는 버블 폭발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래가 없는데 현재 그래도 유일한 낙이 뭐냐? 휴대폰 보고 인터넷 보면서 이런 오빠들 보고 있는 이런 낙이에요. 팬덤이죠. BTS 정말 꽃미남 잘생긴 마치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있고 중국의 이 팬덤들은 특히 이 BTS 팬덤들은 뭐 너무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생일날 비행기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 오빠 사진 도색하고 그래서 생일 축하해요. 이거를 한 달 동안 비행시키고 그리고 항저우에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빌려가지고 그 빌딩 외벽에다가 생일 축하해요 오빠 이런 걸 쇼를 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팬덤 여성들인데 그들에게 하지마 금지야. 그래서 BTS다 뭐다 엑소다 안 돼. 그리고 중국 내에도 이 BTS다, 엑소다 하는 이 한국의 이 보이그룹들 너무 잘하니까 이 한국의 보이그룹들을 흉내낸 이 아류들이 중국의 기획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마. 그래서 걔들 말이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모습,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머리 길게 하고 뭐 알록달록한 옷 입고 이거 안 돼. 이런 옷 입히고 이게 바로 중국 남성 연예인 그 중에서도 보이그룹의 표준 의상과 표준 얼굴이야. 이렇게 만들어. 라고 지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런 기획사들의 아이돌들 전부 다 마오쩌둥 사상 교육받아. 그 교육해. 그 교육하고 그리고 TV 나와. 연예활동 하러 나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찬 것이죠. 이러니 이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지고 있던 그 보이그룹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상실감이 그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오빠가 사라졌는데 오빠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건드려 놓고 남성들을 또 불을 지펴버립니다. 이건데요. 선하이슝 당 중앙위 선전부 부주임 장관급이죠. CCTV 국장인데 어마어마한 연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자, 여기 엄청난 미인이 있습니다. 퉁리아라고 하는 연예인인데 위구르 지역의 시버족이라는 소수민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것을 선하이슝이 보고 쟤 예쁘네? 쟤 데리고 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퉁리아가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떴는데 다 선하이슝이 뒤에서 뒤를 봐줬기 때문에 라는 설이 바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퉁리아는 다른 남자 연예인과 이미 결혼을 해 있었던 유부녀 상태였고 선하이슝도 당연히 자기 와이프와 자식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버리고 재혼을 서로 간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웨이보나 베이두에서 검색을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중국 남성들이 이렇게 지금 분노를 했는데 아니 뭐야 선남선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야
선남 선녀하고 결혼해 있었는데, 이 퉁리아가 선남하고 있었는데 그 선남을 떼내고 선남이 아닌, 누가 봐도 선남이 아닌 이 권력자가, 그리고 나이도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이런 사람이 데리고 갔으면 이 젊은이들이 마치 내 걸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퉁리아 때문에 일어난 이 분노로 인해서 다시 이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치산 국가부주석하고 판빙빙,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죠. 왕치산 정법 계열에서 이 공안 분야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둘렀는데, 워낙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수많은 어떤 그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판빙빙이다. 그래서 판빙빙이 이 왕치산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뭐 이 중국 정부에서는 그건 부인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 그래서 판빙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미녀 배우, 그리고 이 퉁리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연예인, 미녀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그래서 아니 내 걸 뺏긴 것 같은 이런 상실감을 중국 남성들이 가지고 분노하는 겁니다. 중국 젊은 여성들, MZ세대 여성들에게는 오빠를 갖다가 뺏어가고, 중국 MZ세대 남성들에게는 나의 마음의 공주님을 뺏어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청년층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사건인데요. 이게 뭐 한두 군데 언론에 나온 게 아니고 홍콩 명보, 그리고 사운드 오브 호프, 희망지성이죠. 그리고 RFA, VOA 이런데 중문판에 쫙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보겠습니다. 후난성 샹시 융슌형 타오츠시 소학교에서 일하는 리텐텐이 최근 난징 대학살에 대해 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상하이에 있는 전문대학 전단학원의 순경이라는 교사는 이달 초 수업에서 난징 대학살 30만 명 사망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일부 학생이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당국에 신고했다. 그 결과 순경이는 해고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리텐텐은 지난 17일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에 웨이보에 동료 교사로서 그녀의 수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며, 문제는 그의 학생과 해고시킨 학교, 관영 매체의 보도, 침묵하는 지식인들에게 있다 라고 비판했다. 리텐텐이 웨이보에 게시물을 올린 직후에 융슈년 교육체육국, 공안국, 정신의료당국 관계자들이 찾아와 그를 삭제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위협했다.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난징 대학살 때문에 그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중국인들이 30만 명가량 학살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뭐 우리야 뭐 중국 그 해당 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우리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또 진행되었겠죠. 그래서 이 전문대학 전단학원의 순경이라는 교사가 20대인데 수업을 하면서 나는 말이야 이 30만 명 사망, 이게 여기에 반론이 있다는 걸 난 뭐 소개해 줄게. 그래서 어떤 주장에는 한 9만 명 정도 죽었다, 어떤 주장은 한 20만 명 정도 죽었다, 이런 상반된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이었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반론도 좀 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학생이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 앞에 다 자르고 뒤에 다 자르고 증거가 부족하다, 30만 명 사망, 요것만 딱 편집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순경이가 신고 직후에 해고된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이 리텐텐이라는 교사가 이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그냥 같은 교사로서 이걸 보고 이 동영상, 풀 동영상을 자기가 딱 지켜본 후에 내가 보니까 이거 동영상을 난 풀로 다 봤는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말이야, 그 촬영한 학생, 그게 문제야. 그리고 제대로 동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해고시킨 학교, 그게 문제야. 그리고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한 관영 매체, 그게 문제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지식인들,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SNS에 올린 겁니다. 근데 올리자마자 바로 그냥 이 교육체육국, 공안국, 정신의료당국 이런 데서 와가지고 너 지금 학교 교사라는 자가 어떻게 지금 국가 시책하고 정책하고 반대되는 이야기 하지?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입원해 라고 바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역시 이제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인데 아주 젊은 20대의 젊은 여성, 미모 여성이죠. 리텐텐이라는 여교사입니다. 리텐텐은 12월 21일 심야에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괴한 10여 명에게 속옷 차림으로 붙잡혀 융수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되었다. 현재 언론이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연락 두절 상태이며 남자친구 역시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잠을 자려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속옷 차림 상태에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도 지금 연락 두절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사라진 겁니다. 중국은 사라진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하게 벌어지는 그런 곳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텐텐은 잡혀가기 전에 웨이보에다가 나는 이미 퇴로가 없다. 만일 죽게 된다면 한 시신에서 두 생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울먹이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말은 뭐냐? 나 임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개월 차,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이 완전히 분노했죠. 미모 여성, 젊은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끌려갔는데 임신했다. 그래서 여성, 아이, 임신 이런 것들을 건드린 거예요. 완전히 분노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빠를 뺏어가고 그리고 미녀, 내 마음속의 공주님들을 엄청난 권력자들이 뺏어가더니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또 특히나 임신까지 한 사람을 정말 무참하게 속옷 차림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지금. 연락도 안 된다. 라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이 시작되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 SNS에다가 리텐텐 어떻게 됐는가 빨리 밝혀라 하고 다 올리고 이 리텐텐이 있었던 이 지역의 기관 또 정신병원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들어가고 밝혀 살아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런 마치 챌린지 같은 예전에 우리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천 둥야오샹 그러니까 어제는 둥야오샹이 금천 리텐텐 오늘은 리텐텐이 우리에게 내일은 있나 그래서 어제는 둥야오샹이 사라지고 오늘은 리텐텐이 당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은 누구냐?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내일은 있냐? 이런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부여의 중문판이 12월 23일 보도를 했는데 중국인들은 리텐텐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며 관계 당국에게 전화 세례를 퍼붓거나 SNS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며 항의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89년도 천안문 사태 같은 경우에는 탱크 앞을 막아서고 몰려오고 하지만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항도 새로운 방식으로 또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의 저항이 이제 중국 MZ세대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큰 변화죠. 그래서 급속히 확산되는 청년층의 분노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새로운 뇌관이 될까요? 저는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국민소득 6,000달러가 넘으면 사람들이 자아성찰을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중국처럼 저런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소득 6,000달러가 넘으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10,000달러 넘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중국 인민들도 자아성찰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없나? 우리 언론은 왜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말하지 않고 오직 스피커 역할만 하냐? 정부의 스피커 역할만 하냐? 언론의 자유, 우리의 표현의 자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살았을 때냐? 라는 자아성찰을 하고 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 시기를 이미 중국은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아직도 집단으로 지성이 표출되지 못했죠. 왜? 워낙 강하게 억압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 미래가 없고 빈부격차 때문에 미래가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나의 왕자님과 공주님을 뺏어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뺏어가고 여기에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다. 과연 중국 정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인민들 인류 전체의 역사에 반하는 그런 인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그 수순을 반드시 밟아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